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환자들 곁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동의 신선미 간호사님 그리고 김영진 자원봉사자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S병원에서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로 1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호스피스 병동에서 책임 간호사를 맡고 있는 신선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직에서 39년을 근무하고 2014년도에 정년팀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2년 반 동안 선교사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2016년도부터 예수병원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년째 된 셈이네요. 호스피스 예. 병동에서 어쨌든 두 분 다 10년 이상 네.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첫 번째 반응은 어떻든가요? 너무 힘들겠다겠죠? 그렇죠. 네. 너무 힘들겠다. 매일 임종 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겠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해주십니다. 근무하면서 힘든 점은요? 실제. 실제로도 임종 환자를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가족들의 임종 환자를 보는 가족들이 더 저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가족들과 24시간을 같이 있는 간호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분들이 환자를 보내지 못하는 환자를 보낼 때의 그런 아픈 마음들을 저희가 다 온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보고 있는 거여서 그럴 때 그분들의 마음이 어쩔까라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이 환자를 못 보낼 때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환자를 보내는 마음도 정말 힘들고 환자의 그런 모습을 보는 마음도 정말 너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참 힘들겠네요. 네네. 네, 어쨌든 호스피스 병동 하면은 삶과 죽음의 어떤 그 갈림길, 문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김영진 선생님은 고등학교에서 도내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으로 오래 또 봉직하시다가 선교 활동 퇴임 후에는 2년 동안 선교 활동도 하시고 10년째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나요? 어떤 계기로?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한때는 제가 목회자의 길도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것이 마땅치 않아서 못하고 정년팀 이후에는 제가 신앙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람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겠다 해서 선교사 일을 좀 하다가 그래서 그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다고 해서 받고 우리 신선미 선생님 통해 가지고 이제 자원봉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세월만 해도 10년. 예. 어떤 역할을 해야 되죠?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한 서너 가지가 된다고 들었어요. 예.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신체적인 돌봄, 정신적인 돌봄, 영적인 돌봄, 가족 돌봄 이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신체적인 돌봄에는 머리 감아드리는 거, 그리고 목욕 시켜드리는 거, 휠체어 태워드리고, 그 욕창 방지를 위해서 맞아요. 체위 변경도 시켜드리고, 오래 누워 계시니까. 예, 그리고 화장실 이동하는데도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말벗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보조를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네. 돌봄에는 이제 환자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이나 선망 증세가 있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환자들이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손잡아드리고 말벗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래주면서 그걸 경감시켜 드리게 됩니다. 네. 영적인 돌봄에는 환자들이 죽음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말씀을 갖다 드리고
같이 이야기도 해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에는 환자의 가족들의 3분의 2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맞아요. 듣고 있습니다. 예. 빈병에 효자 없으니까. 예, 그리고 네.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도 손잡아드리고 어깨에도 이게 두드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야기로 위로와 위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도 상당한데 물론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자원봉사자분들이 없이는 상상도 못하겠네요.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이제 저희 병동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보호자분들이 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간병사분들이 도와주신 분도 많지만 보호자분들은 사실 간병을 하기가 해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서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근데 저희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정말 아기 다루듯 어린아이 다루듯 모여시켜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들이 너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힘든 순간도 많으시죠? 예, 네. 어떨 때가 뭐 체력적으로 또 힘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러죠. 그리고 와상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뭐 청결 유지를 위해서 시트를 갈아준다거나 이제 그냥 목욕시키고 하는 것도 예, 이동해서 하고 또 침상 목욕이나 이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그 환자와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정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자들이 마지막 그렇게 가시면서 이별해야 될 때가 우리 보호자들도 참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짧은 순간에도 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래서, 힘들군요. 예. 대부분 이제 호스피스 병동 생각하면 이제 말기 암 환자들이 가는 곳으로 여기잖아요. 이곳 예수병원 그 완화 의료센터라고 하던데 호스피스 네네. 병동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꽤 오래됐던데. 저희는 원래 1983년 네. 8월에 간호사업부 주관으로 해가지고 호스피스를 운영해왔고 1988년 5월에 호스피스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때부터 호스피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가장 빨리 호스피스를 시작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는 지금처럼 병동형이 아니고 예. 자문형이라고 해서 담당 의사가 환자를 저희 호스피스 쪽에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 팀,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이랑 저랑 같이 저희 팀이 환자한테 직접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저희는 시작하였습니다. 대개 이제 오해일 수는 있겠지만 호스피스 병동을 찾는다는 건 거기 가면 별다른 치료는 없어. 그냥 뭐 진통제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신경 안정제, 뭐 몰핀, 뭐 이런 것들만 놔줄 뿐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습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호스피스는 제가 아니 항상 저희 보호자분이나 환자분 처음 면담할 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은 환자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을 때 급성기 치료에는 치료의 방향이 완치지만 저희 같은 호스피스 말기 환자의원 같은 경우는 증상의 치료가 증상 완화가 치료의 목적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방향을 바꿔서 증상을 잘 조절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라는 거를 항상 상담 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시기를 이왕이면 그래도 너무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가서 오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그 전에 들어오기를 하면 그런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 계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까닭은. 예, 원래 그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오려면 네. 말기암 환자로 잔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환자들은 거의 임종 말기에 가까워서야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하기는 조금 본인이 걸어 다니고 식사도 본인이 수저질도 하고 했을 때 좀 일찍 들어오셔서 병원에 적응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서 편안히 계시면서 생활을 하고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들어와서 와상 환자를 누워만 계시다가 네. 이따 가시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거쳐간 그
환자분 혹시 기억나는 환자 있습니까? 한 두 분 정도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네. 처음 환자는 너무 젊은 분이었고 한 20살 중반 정도 된 환자였는데 부모님들이 아직 환자와 이별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제가 고민하던 중 가족 모임을 하기로 제가 계획을 했거든요. 가족 모임 할 때 영상을 만들기로 했었는데 환자 어릴 때 사진과 가족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또 엄마한테 환자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 아들한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저를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가족 모임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영상을 보면서 본인들의 이제까지 느꼈던 그 가족의 끈끈한 사랑을 표현하고 한참 후에 우리 그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그 환자가 돌아가셨고요. 근데 최근 이제 돌아가신 또 여자 환자분이 생각이 나는데 예. 그분은 저희 가족 모임 때 정말 예쁜 원피스를 입으셨어요. 가장 좋아하는 원피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쁘게 립스틱도 바르시고 가족 모임을 했었는데 그 모임 중에 그 남편분이 그 노래에 맞춰서 율동도 해주시고 가족들이 같이 노래도 하면서 즐겁게 가족 모임을 하고 얼마 후에 임종하셨던 환자분이 생각나는데 힘든 시기지만 가족들한테 그렇게 소중한 기억을 남기고 간 분들이 저는 사실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담은 뭐 몇 달이든 며칠이든 정이 들고 그분이 가게 되면 아까 김영진 자원봉사자님도 참 그게 힘들다 했는데 그날 하루는 돌아가셨다고 하면 좀 씁쓸하고 우울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간호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네. 병동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선생님들, 저희 과장님뿐도 마찬가지인 느낌인데 저희가 혹시 저희가 돌봤을 때 놓친 부분이 있었는지 그걸 저희가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이 저희는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으면 더 도와드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하루는 정말 저희 선생님들도 저도 저희 과장님들도 다 우울하게 좀 지내는 편이긴 합니다. 익숙해질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매번 이분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있지만 또 그 상황이 되면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기억 남는 환자는 예. 저에게는 60대 중반에 돌아가신 분, 병원에 오셔가지고 만 3년 있다가 60대 중반에 돌아가신 분인데 네, 이분은 뭐 가족, 친척 일체 없이 혼자 사시다가 또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요양원에 계시다가 말기암으로 저희 병원에 이첩되어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성격도 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도 잘하고 신체도 아주 건장하셨던 네. 분이었습니다. 근데 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욕창이 깊게 엉덩이에 생겨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찾아오는 누구도 없이 가족도 없이 이롭고 쓸쓸하게 이렇게 마지막 가시는 것이 참 보기 힘들었고 그것보다도 마지막 가신 뒤에 또 인척관계 그 인수 받을 분을 알아봤는데 울산에 조카가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어서 연락을 했더니 예. 그분은 저는 할 수가 없고 병원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시에 의뢰해서 이게 시신까지 이렇게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롭고 쓸쓸하게 혼자 사시다가 가시면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예. 꽤 지난 일이지만 또 그때 생각하시니까 우리 네. 김영진 자원봉사님께서 감정이 또 북받쳐 오시는 것 같네요. 뭔가 죽음을 앞두고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또 후회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이제 선망 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기 전에 네. 정신이 그래도 의식이 뚜렷할 때 대화를 나눠 보면 그분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그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일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 의지대로 살아간 것이 없다. 자기 뜻대로. 예, 그래서 가장 쉬운 것은 우리들의 먹는 것, 뭐 보고 싶으면 사는 것, 뭐 과일, 뭐 옷 같은 것도 여행 가고 싶은 것도
가족을 위해서 이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후순위로 밀어놨던 것들이 생각나는 직업 거죠. 선택도 이제 그랬다는 그런 얘기도 오고 예를 들어 어느 할머니 같은 경우는 참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때 그 뭐야 모피코트가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아이들 가르치고 뭐도 하다 보니 아낀다고 못 사 입었다고 지금도 후회된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돈 얼마 이게 500만 원 있대요. 그럼 지금이라도 사서 한번 입어보게 한번 사게요. 네. 그렇게 후회하려니 한번 사서 입어봅시다. 했더니 웃기만 하고 지금은 사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이 자기 의지대로 살지를 못했다 하고 두 번째가 가족 돌봄을 제대로 못했다. 이 직장에 너무 일에 매몰되고 한국 남자들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내한테 가족들한테 그래 신경을 못 썼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아내는 써먹써먹해졌고 네. 아이들은 이미 훌쩍 커버렸다. 그렇게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이고 또 친구들도 모임에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섭한 얘기였고 또 친구 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전화 안 넣는다고 이게 끊다 보니까 네. 친구도 다 떨어지고 지금은 전화할 사람도 없고 이렇고 쓸쓸하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포용하고 더 많이 사랑할 걸 그런 또 후회도 온다는 그리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한국 남자들이 좀 그렇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막 허그를 한다든지 막 이게 많이 스킨십. 사랑합니다. 네, 스킨십을 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많이 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후회하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뭐 안 돼, 못 한다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간의 사랑 평소에 표현 말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네. 사랑합니다. 이게 스킨십 이렇게 많이 하고 자녀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걸 못했다고 그렇게 후회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후회들을 많이 하던가요? 아마 지금 우리 김영진 자원봉사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가족들하고 같이 못 보냈던 시간을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보통은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바빠서 직장 생활에 바빠서 가족을 조금 뒤로 미루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행을 간다든지 가족들이 같이 밖에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대에는 그런 게 더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왜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그냥 내일에만 집중하고 살았을까.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족들하고 서먹하게 되고 자녀들도 그때 아빠에 대한 사랑을 못 느끼게 했던 그런 자식들한테 미안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계셔서 자기가 만약에 다시 살게 된다면 정말 가족에게 충실한 삶을 살고 싶다고 표현하시는 게 가장 맞는 대답이긴 합니다. 가족과의 삶. 네. 고 장영희 교수의 책 제목이었죠.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도 제가 여는 말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참 기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죽음을 일상에서 물론 타인의 죽음이지만 많이 간접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두 분도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생각이 일반인들이 갖는 생각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삶의 소중함을 더 느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신선미 간호사님부터. 사실 그 질문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죽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죽음은 삶의 과정이어서 지금 현재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마지막 순간이 오는 건 순리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죽음을 제가 이제 가서 호스피스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 죽음은 지금 현재 삶의 과정 중에 하나고 요거에 대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은 예, 예. 네. 예,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으로 인간의 삶이 완성된다고는 그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요. 어차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수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 내가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인종하는 순간을 500건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봤는데 그 가운데 어느 분들은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환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아마 그분들은 지금 어쩌면 천국에 가 계시리라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보다 존엄성 있는 존귀한 죽음을 맞이해야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아니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죽음도 능동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좋은 말씀입니다. 2년 전에는 아름다운 엔딩이라는 또 호스피스 병동 이야기를 묶어서 책으로 내셨는데 이번에는 또 조선의 숨결, 일상에서의 우리 선조들의 또 숨결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시집을 또 내셨더라고요. 예. 예. 언제 그렇게 바쁘게 사시면서 또 자원봉사 하시면서도 언제 이렇게 짬을 내서 시를 또 이렇게 시집을 내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길을 가면서 산책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 바로 차 만들 때 제목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궁식거리고 생각해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네. 한번 생각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를 하고 메모해놓은 것을 컴퓨터에다 옮겨서 하다 보니까 400여 수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묶어가지고 아유. 책 한 권을 내게 됐습니다. 네. 예. 좋은 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예. 와닿는. 오늘 아침에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사는데 새해 계획도 좀 세워보고 열심히 살자. 예. 어제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예. 가족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빨리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순서 정해서 해보고 싶은 거 다 이루자.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다 공유하기 위해서 사실 두 분을 모셨는데 두 분의 새해 계획도 궁금합니다. 우리 신선미 간호사님은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을사년. 글쎄요, 이제 저는 항상 새해가 되면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자.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왜냐하면 큰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작은 일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큰 일보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이루고 싶은 일들 다 이룰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다는 거를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그런 다짐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 예, 예. 저는 이제 나이도 들고 이렇게 좀 봉사도 하다 보니까 허리협착이 와서 좀 고생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게 완쾌되어서 이 어르신들 이렇게 보살펴드리는 일에 잘 할 수 있도록 좀 완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제가 집에서 가장으로 또 신앙인으로 또 시를 쓰는 시인으로 또 자원봉사자로서 본분과 사명을 쉬는 대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건강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삶의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도록 두 분께서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